보이지 않는 밤의 위험, 신경 압박한 환자가 어느 날 아침 오른손의 감각이 사라진 것을 느끼고 내원했습니다. 외상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무감각할 뿐이었죠. 양치를 할 때쯤엔 전완부까지 감각 이상이 퍼졌습니다. 확인 결과 그녀는 매일 밤 특정 자세로 잠을 자며 신경을 수시간 동안 압박하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다수 노년층이 저림이나 무력감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손상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하워드 터커입니다. 오늘 베스트 라이프 시니어 팟캐스트에서는 일상 속에 숨겨진 밤의 위험을 파헤쳐봅니다. 님도 모셨습니다. 박사님은 노화가 아닌 압박 때문에 발생하는 신경기능 장애를 수없이 목격하셨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신경을 조용히 압박하는 수면 자세와 약물 없이 감각과 순환을 회복하는 작은 변화를 공개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놀라우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 수면 자세가 중요한가? 하워드 박사님, 그 환자는 손에 감각이 없을 때 단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주 3, 4회로 잦아지고 악력이 약해지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그것이 바로 신경 압박의 무서움입니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마비처럼 느껴져 금방 잊게 되지만 수면 중 매일 밤 미세한 손상이 누적됩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 문제를 관절염이나 혈액순환, 혈당 문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8시간 동안 머리나 어깨를 누르는 수면 자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베개 아래로 팔을 집어넣는 옆으로 누운 자세는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연결된 완신경총을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이로 인해 도구 사용이 어려워지거나 문고리를 돌리는 간단한 동작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험한 자세 4번, 팔과 손목의 압박 해부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팔이나 손가락이 저리다면 신경이 장시간 눌렸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흔한 피해자는 팔꿈치를 지나 손으로 이어지는 척골 신경입니다. 팔을 굽히고 자거나 머리로 팔을 누르면 이 신경이 압박되어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영구적인 무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서히 힘과 기동성을 앗아가기 때문에 매우 교묘합니다. 또한 베개 아래 손목을 꺾고 자면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수근관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단순한 손목 문제가 아니라 수면 자세의 문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한 자세 삽투, 어깨와 순환의 문제 어깨 통증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데도 팔을 들기 힘든 환자들은 매일 밤 같은 부위에 체중을 실어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베개 아래 넣고 자면 견갑상 신경이 눌려 오십견이나 관절염으로 오진받기 쉽습니다. 노화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보호막인 마이엘린이 얇아진 노년층에게는 회복 속도를 늦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다행히 신경은 적응력이 뛰어나 압박만 제거하면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초기 경고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경 손상은 통증이 아니라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일시적 마비나 손가락이 두꺼워진 듯한 느낌, 혹은 보이지 않는 장갑을 낀 것 같은 이질감이 첫 신호입니다. 손을 꽉 쥔 채 잠에서 깨는 갈퀴손 현상도 근육이 만성 압박에 반응하는 위험 신호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것도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경신호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 문제로 오해받는 찌릿한 전기신호는 자세를 바꿔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중에 타는 듯한 가려움이나 손발이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 든다면 신경계가 보내는 구조 요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경을 치유하는 수면 습관, 베드타임 픽시즈,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연스러운 수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자세만 약간 리셋하면 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분들은 팔 사이에 얇은 베개를 두어 하단 팔이 눌리지 않게 하십시오. 허리 옆이나 무릎 사이에 작은 수건을 고이면 척추 뒤틀림을 방지해 신경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자는 경우 팔을 머리 위로 올리지 말고
옆구리에 두거나 복부 위에 편하게 올리십시오. 팔꿈치 아래에 가벼운 쿠션을 받치면 신경의 과신전과 마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다면 고개를 덜 돌리도록 어깨 밑에 얇은 베개를 받쳐 신경 통로를 신경 회복을 위한 낮 시간의 습관 밤의 자세만큼이나 낮에 16시간도 중요합니다. 신경 건강은 순환과 영양에 달려 있습니다. 혈류 개선을 위해 의자에 앉아 뒤꿈치와 앞꿈치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카프 펌핑을 권장합니다. 이는 제2의 심장인 가자미근을 활성화해 말단 신경까지 혈액을 공급합니다. 영양 공급도 필수입니다. 신경보호막을 재생하는 콜라겐이나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수분 부족 역시 신경 전도율을 떨어뜨리므로 식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핑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손목과 어깨의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마인드풀 포스처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손가락을 활용한 신경보호 플랜을 기억하십시오. 엄지, 압박 확인 잠들기 전 신경이 눌리지 않는 정렬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검지, 순환 촉진 걷기나 카프 펌핑으로 혈류를 깨웁니다. 중지, 영양 공급 콜라겐, B12,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약지, 균형 유지, 일상 속 잘못된 자세를 수시로 교정합니다. 소지, 의도적 휴식 수면 공간을 신경 치유를 위한 최적의 상태로 준비합니다. 89세의 한 환자는 베개 아래 팔을 넣는 습관을 고친 것만으로 다시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3분 만에 균형 감각을 되살리는 운동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